안녕하세요. 우명동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어떤 일을 얼마나 하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재정 왜 필요한가 하는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지방재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얼마나 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지방재정이 왜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일상생활 중에서 물질적인 생활, 삶, 이걸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물질적 생활 과정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는데요. 그걸 우리 흔히들 경제 문제라고 하죠. 경제 문제는 크게 기본적인 경제 문제, 그리고 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경제 문제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얼마나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은 서로 간에 어떻게 나누어 가질까 하는 이 문제를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거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제 생활을 꾸려나가는 어느 사회든 간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생활이 꾸려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우리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추가적인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방은 가보면은, 어느 나라는 지역 간에 또는 개인 간에 불공평이 심한 나라가 있고 심한 사회가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불황이 깊거나 아니면 물가가 너무 갑자기 올라가지고 힘들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사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심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점에 있어서 앞의 문제들과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나가는데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공공부문 지방재정의 등장을 설명하게 됩니다. 먼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적인 경제 질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대부분이 개개인이 스스로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요. 그런데 개개인으로서는 해결해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족이 모여서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마을이 모여서 하거나 소규모의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해결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정원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농촌 지역 같으면 농기계를 어떻게 가꿀 것인지 다룰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어촌 같으면은 어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낼 수 없단 말이죠. 그거는 가족 공동체 내지는 마을 공동체, 소규모의 집단이 모여서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을 합쳐서 우리는 민간 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개인이나 개인들 집단이 모여가지고 해결해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또 해결해낼 수 있다고 해도 잘 해결해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물질적인 삶을 꾸려나가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공공부문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등장하면은 정부가 그런 일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재정 활동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부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정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단계의 정부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기초 단계의 지방정부가 있고, 광역 단계의 지방정부가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가 있잖아요. 국방이라든가 외교와 같은 것은 중앙정부가 나서야죠. 기초정부가 잘 해결해낼 수 있는 문제로는 예를 들면은 쓰레기 처리라든가 하수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기초정부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소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넓은 단위의 지방정부가 나서서 잘 해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연유로
이제 정부도 지방정부, 그것도 기초정부, 광역정부, 그리고 중앙정부가 서로 다르게 필요하게 되는 배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도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광역지방정부의 재정, 중앙정부의 재정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다음 단계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지방재정은 무엇이고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방자치는 무엇이고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이라고 하면은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공적 수요를 아까 말씀드렸던 개개인이 해결해내지 못하는 공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원을 획득하고 관리 처분하는 행위를 우리는 지방재정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의지를 담아서 지역사회가 원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의 물적 생활을 지원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치적 과정을 우리는 지방자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재정활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재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지방재정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사회, 그런 나라에서만 지방재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가 행해지지 않는 사회, 않는 단계에서도 지방재정은 있고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그런 단계에서도 지방재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기 이전에도 지방재정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의 지방재정과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의 지방재정은 어떻게 다른가? 지방자치가 행해지기 이전의 지방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행정구역 분할적인 의미에서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부여된 임무를 단순하게 집행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은 지방재정의 의미가 달라지죠. 지역 주민의 부담으로 지방정부가 주민이 만든 지방정부가 주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지요. 말하자면 지방재정은 집권적으로도 행해지기도 하고 분권적으로도 행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지방자치 개념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은 분권적으로 행해질 때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지방재정이 분권적으로 운영된다는 말도 지방이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주면은 지방 분권이 재정 분권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보는 의미에 있어서의 분권을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정 분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더라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주고 세금을 걷더라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세원을 주어야 지역사회의 의지를 따라서 지방자치를 행해는 재정 분권, 재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말하자면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재정 분권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해서 재정활동을 행해 나갈 때 지방자치를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라는 개념을 두고 굳이 분권이라는 개념을 두고도 굳이 자치분권이라는 얘기를 심지어 법에까지 담아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지방재정은 그러면 어떤 일을 얼마나 수행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은 우선 총액으로 보면은 주항이 2023년 예상 기준입니다. 주항은 실질적으로 재정 사용액 기준으로 보면 39.1%, 40%를 중앙정부가 하는데 이제 지방정부는 지방교육도 교육청을 통해서 지방에서 행하잖아요. 그러면 지방 일반 행정하고 교육 행정을 합쳐서 지방행정이 지방지정을 통해서 수행하는 걸 보면 60% 일을 담당해요. 흔히들 우리 얘기하잖아요. 중앙은 4를 하고 지방이 6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룰 지방지정의 많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과 지방은 이제 전체적인 총량으로는 그러한데 중앙과 지방은 어떤 일을 어떻게 나누어서 수행하는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어떻게 나누어 갔느냐, 그리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어떠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에 어떤 일을 중앙정부가 하고 어떤 일을 지방정부가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초정부를 먼저 보면은 가로등이라든가 이제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부가 다룰 때 그 서비스의 편익이 미치는 범위가 좁은 범위에 편익이 미치지요. 그 범위를 관할하는 기초정부가 주민들로부터 재원을 조달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서비스 기술적으로도 더 편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는 좀 더 넓은 단계에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할 때 편익이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계의 지역을 관할하는 정부가 그 단계에 살고 있는 그 범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비용을 조달해서 공급할 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 효율성을 보장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이나 외교 같은 것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그 편익이 확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적인 단위에서 세금을 걷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사회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요거를 이 원리를 그냥 엄밀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분권화 정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분권적인 재정 활동이 필요하다는 이론적 근거로 분권화 정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자원 배분 기능이라 그래요.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 서비스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은 기초정부가, 어떤 것은 광역정부가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 간이나 지역 간의 불공평이 심하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냥 두게 되면 사회 통합을 저해해서 이 사회가 원활하게 이제 운영돼 나가는데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정부가 등장해서 할 때 이 일을 만약에 어떤 지방정부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방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취약계층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이런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지방으로 오게 되고 이 지방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유한 사람들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지방은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서 살게 되니까 이 역할을 지방정부에 맡길 경우에 지방정부가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해 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은 중앙정부의 고유한 일로 일반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도 지방이 그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가? 이게 과연 세금이 많으면 무조건 이동을 해가고 편익을 많이 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동네로 오느냐? 예를 들어서 어촌 지방에 어장과 관련되는 것을 취약한 사람들에게도 쓸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해서 편익을 준다. 그러면 다른 지방에서 그 지역에 아마 취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왔는데 그들은 어비를 몰라요. 그럼 이사를 오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또 부유한 계층에게 세금을 좀 많이 걷는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대대로 살고 있던 지방을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공평성을 제고하는 기능도 지방정부에 맡겨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제 갑자기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갑자기 불황의 늪에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게 주로 이제 자원의 대외적인 이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지역이 다 감당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는 발권력을 가진 중앙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방 입장에서도 지역 토착산업, 지역 연구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지역 일자리, 지역 특성에 어울리는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든지 해서 지역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정한 기능은 지방정부에도 맡겨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점을 이제 기본 원리상 중앙에 맡겨진다고 해도 지방이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역할도 있다. 이런 점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를 보면요.
법으로 보면은 이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이 몇 개 조항에 이 문제가 어느 것은 광역이 하고 어느 것은 기초가 하고 어느 것은 국가가 하니까 지방은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제13조 단서 조항에 보면은 요거는 광역이 하고 요거는 기초로 한다고 해놓고도 단서 조항에서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이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15조에 보면은 이것은 국가 사무니까 지방은 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선 단서 조항에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법 규정 자체가 아주 이게 애매모호하게 둠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갈등을 일으키는 불씨를 법 규정에 담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 이 점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논리적인 측면과 법적, 제도적 측면의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 제가 표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만은 이게 2023년 예상 기준인데요. 보면 붉은색으로 해놓은 것은 중앙정부만 하는 거고요. 지방정부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푸른색으로 해놓은 것은 지방정부가 많이 하는 거. 예를 들어 문화, 관광, 환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방정부가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산업, 중소, 기업, 에너지 이런 것도 지방정부가 많이 하고 교통, 물류도 지방정부가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분홍색으로 해놓은 것은 중앙정부가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교육은 전체 예산 중에서 중앙이 15.1%를 하는데 지방은 전체 예산 중에서 4.8%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나머지는 서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충 비슷비슷하게 제가 상대적인 비중을 놓고 지방이 많이 하는 거, 중앙이 많이 하는 거, 중앙만 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중앙과 지방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이 대략체로 해놓은 거 사회복지 부문을 보면요. 중앙이나 지방이나 가장 높은 비중을 하고 있지요. 근데 중앙이 좀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지방으로서도 28.2%라는 높은 비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중앙이 하는 일, 그 다음에 중앙이 더 많이 하는 일, 지방이 더 많이 하는 일,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죠. 근데 그 특징을 보면은 서비스 성격상 국방, 통일, 외교, 이것은 중앙정부만 한다. 그거는 성격에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도적 특성으로 보면은 이게 교육이 중앙이 더 많이 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활동하는 것은 지방이 교육청을 통해서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잡혀 있느냐 하면은 중앙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라 그래가지고 대부분을 지방교육청으로 줍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로. 사실상은 지방이 하는데 제도에 의해서 중앙이 돈을 쓰는 것처럼 보여 있지요. 그러니까 중앙이 이렇게 더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중앙이 교육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모두 가장 많이 하는 사회복지 부분을 봤지요. 지방도 20%가 넘는 높은 비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방이 사회복지 일을 이렇게 많이 해? 지방이 이렇게 의지를 담아서 복지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방이 중앙이 법에 의해서 정해진 많은 복지 일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이게 숫자적으로 중앙이 많이 하면은 중앙이 이런 일을 많이 하구나, 지방이 많이 하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과 지방이 섞여서 하고 중앙이 시키는 일을 지방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제 서비스 공급의 능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 지방 입장에서는 지역의 의지를 담아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책임성 있게 공급하는 게 많은 문제로 등장한다는 점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매우 비생산적이고 자본 지출은 이렇게 작게밖에 안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매우 비생산적이다. 논리적으로, 경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의 기업이나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서 숫자만 가지고는,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숫자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방재정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일을 얼마나 하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